김경자 시원입니다. 날이 정말 너무너무 덥네. 네. 그래도 간혹가다 이렇게 비가 조금씩 내려줘서 좀 나아요. 네. 남방에 그 열대지방은 어떻게 사나 했더니 스콜이라고 그래가지고 확 쏘나게 쏟아졌다가 싹 깼는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그러더라고요. 네. 아마 지구온난화 확실히 오긴 왔나 봐요. 네.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그 사만사원이 있는 온대인데, 그죠? 방학 계획은 좀 세우셨어요? 네, 교통이 좀 불편하더라도 좀 깊은 산속에 가면 계곡물 있죠. 네. 거기에 이렇게 발 담그면서 우리 가족끼리 또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참 좋겠죠.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자녀의 학습 지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자녀가 이렇게 스스로 공부에 재미를 붙여야 우리 자녀가 성공하는데 가장 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이 한 가지 운동 능력을 좀 갖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가장 돈 안 드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운동에는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돈이 하나도 안 드는 것이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 학부모들이나 보통 일반 사람들은 돈 들어가면서 하는 것이 되게 무슨 좋아 보이고 고급스럽고 세련되고 아주 뭔가 좀 약간 좀 이렇게 폼도 나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옛날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맨손 제조가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그렇게 좋은 게 없어. 근데 요즘 학교 현장에 가보니까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라도 언젠가 한번 보니까 어떤 연속교사 할아버지가 그거 틀어놓고 하시던데 맨손치도 괜찮아요. 다는 아니더라도 팔, 다리 뭐 이렇게 등배 뭐 이런 운동. 그래서 맨손치 기본 운동을 먼저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줄감만 사면 돼. 눈치챘죠? 줄넘기. 참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1학년을 맡으면 이제 처음에 줄넘기를 못해요, 애들이. 그래서 먼저 학교에서 제가 천천히 가르쳐. 그 다음에 이제 10번씩 하기, 20번씩 해서 50번, 그래서 100번까지 1학년이니까. 그래서 아침, 저녁. 그래서 엄마한테 사인 받아오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별걸 다 사인 받으러 온다고 조금 그러더니 얘가 이제 사인 받아와야 되니까. 그리고 이 선생님은 사실 그 1학년 때는 최고야. 엄마 말은 안 들어도 선생님 말은 들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엄마가 사인 받아야 되니까 자기 하는 거 보라고, 세보라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점점 익숙해지면 즐겁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보니까 얘가 굉장히 밥도 엄마 많이 먹고, 확실히 운동을 하면 좋은 점이 뭡니까? 밥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줄넘기를 저는 아이들에게 했어요. 근데 어른들도 하시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줄넘기, 기초 이렇게 기본 운동에 그 줄넘기도 참 좋고, 훌라후프도 많이 하는데 저는 불행하게 훌라후프는 잘 안 돼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 훌라후프 자꾸 하시면 안 돼. 허리 저것 때문에 훌라후프는 조금 그런 면이 있어. 근데 나이 먹으면 다 안 좋아. 줄넘기도 뛰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그러나 나이가 먹어도 익숙하신 분들은 괜찮죠. 그래서 이런 기본 운동에 그다음에 달리기. 가장 저거한 게 사실 달리기야. 근데 그 달리기도요, 제대로 달려야 돼요. 그런 것도 정확하게 달리기 하는데, 요새 마라톤 매년 많죠. 또 신문사에서 주간에서 많이 하는데, 마라톤에서 가장 좋은 건 바로 끈기예요. 그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꼴찌로 들어가더라도 끝까지 한다는 거. 사실은 운동에는 그 정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한 가지 운동 능력을 갖게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제 운동을 하면 몸도 건강해지는 것도 있지만 정신 건강. 그래서 이제 달리기도 또 있을 수 있고, 걷기도 있죠. 요새 이제 근데 뒤로 걷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뒤로 걸으면 처음에는 좀 위험한 것 같은데, 뒤로 걸으면 또 앞으로 이렇게 익숙했던 것보다 뒤로 걸으면 그 나름대로 또 아마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도 좋고. 그래서 그건 돈 안 드는, 그렇게 많이는 안 드는 건데, 그런 경기 말고도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접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남자아이들은 축구.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축구 월드컵에 아마 한 번도 안 빼고 이 작은 나라가 아마 그 출전권을 따는데, 이번에 모르겠어요. 약간 불안하다는데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그 축구를 좋아해요. 근데 축구가 좋은 점은 또 뭐냐? 여럿이 하잖아. 여럿이 하는 운동의 가장 좋은 점은 바로 협동이죠. 그다음에 양보심. 그러니까 운동 기능에서 통해서 몸도 건강해지지만 그런 것을 배우는 거예요. 미국의 그 유명한 아마 여기 계신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어머니들께서 우리 아이도 저기 좀 갔으면 하는 대학. 미국에 이제 소위 말해서 아이보리 그러나 뭐 하버드 대학이 이제 그런데 거기는 공부 아무리 잘해도 못 가요. 꼭 운동 기능이 한 가지는 있어야 돼요. 자기가 뭔 운동을 하나 해야 돼요. 참난 거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아이들 그냥 공부에 너무 치중시켜놔서 운동은 무슨 아주 시간 낭비하는 줄 알아. 서울대학교 연세대학 뭐 LKY가 아마 운동 경기 하나는 갖고 나면 갑자기 난리 날 걸 아마. 체대 나온 사람 갑자기 금값 될 거야.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말고 우리 아이가 이 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축구 참 좋아해요. 여자애들은 피구 좋아해요. 그래서 학교 교직 생활할 때 여자애들은 무조건 피구하자 그러고 남자애들은 축구하고 그랬죠. 이렇게 단체 경기는 아이들에게 그런 양보심, 협동심, 그다음 배려 이런 거 또 질 때 깨끗하게 또 승복하고 이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야구도 또 여러 명이 하면서 하는 것도 좋고 어떤 보니까는 그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에게 기억이 남는 게 뭐냐 그랬더니 야구를 꼭 빠따로 공 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고받기 특히 아버지하고 공 주고받기 한 기억 특히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들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공 던지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도 또 이렇게 하고 그건 좀 어쩔 수 없이 남자애들한테 조금 더 어울려. 그럼 우리 여자애들은 또 뭐냐? 제가 모 중고등학교 소위 말해서 이제 유관순 언니가 나온 학교를 나왔는데 처음에 중학교 딱 들어갔는데 체육 시간인데요. 거기는 무용 시간이 있더라고. 근데 뭐를 가르치냐면 1시간 내내 중학교는 45분인데 걷는 연습을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똑바로 서가지고 이렇게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약간 15도. 그걸 보고 계속 걷는 거예요. 어깨 딱 해놓고. 처음에는 아유 무슨 맨날 걷기만 가르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얼마나 여자애한테 예쁜 몸매 만들어주는 거 기본이더라고. 요즘 애들 한번 길에 나가셔서 한번 보세요. 다 이렇게 젊은 아이들이 다 벌써 이렇게 숙여졌어요. 숙여졌어. 근데 그때 당시 그 생각이 자꾸 나서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눈도 15도 위 쪽을 봐가지고 걷는 연습. 여자아이들. 그다음에 조금 능력이 있으시면 발레. 김연아 발을 보니까 참 그다음에 손연재랑 그다음에 강수지 그 유명하신 발레리나 강수지 선생님 발을 보고 또 한 번 신문에 크게 난 적도 있었죠. 정말 거기 그 발에 경배를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발레 너무 그렇게 전문을 하면 미워지지만 발레도 참 체형이 이쁘게 해요. 응? 여자아이들은 또 그런 발레 그런 것 그리고 발레도 군무도 하거든.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은 막 이런 여럿이 하는 경기 운동 경기지만 또 우리 여자아이들은 그런 발레나 또는 궁중무 같이도 하면서 작품 만들면서 배려도 하고 그래서 좀 능력 있으시면 발레 같은 것도 어렸을 때 우리 여자아이들 가르쳐 놓으시면 아이 몸도 예뻐지고 또 그런 또 무용을 통해서 건강해지잖아요. 그죠? 운동이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조무용 같은 것도 참 부드럽고. 근데 고조무용은요, 나이 드신 분들 참 좋아요. 격한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조무용이 참 좋다고 그러더라고. 한때 왜 에어로빅이라고 있었죠? 그다음에 그 에어로빅은 나이 드신 분한테는 처음에는 조금 가격해. 근데 고조무용은 우리 아이들 특히 초등학교 시절에 그런 것도 좀 가르쳐 놓으시면 참 좋아요. 여자아이들. 그다음에 요새는 또 라인 댄스라는 게 있는데 참 이쁘더라고요. 어르신들도 많이 하시던데 그런 것도 우리 여자아이들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무엇인가 그 운동 경기 중에서 그러다 보면 내가 맞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오래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등산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등산도 운동이죠. 진짜 운동이죠. 등산대도 있잖아요. 그죠? 누가 제일 먼저.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왜 등산을 가르쳐야 되냐면
산을 오르죠. 가다가 아니 가면 가지 않만 못하리라. 이 세상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가다가 중지하지 않는 것이 그것만 해도 성공입니다. 성공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시작을 했으면 힘들더라도 끝까지 가서 비록 결과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더라도 끝까지 간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등산이에요. 우리나라는 소위 말해서 백두대간이라는 말이 있죠. 그 백두대간을 가는 거는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에 이제 가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동산부터 시작해서 동네에 있는 산부터 시작해서 그 작은 산이 있지만 끝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정상을 올라가고 그다음에 정상에서 내려오는 거. 그럼 또 뭐가 있느냐.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일찍 정상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또 안 좋은 사람도 있어. 또 우리 자녀들 중에는 좀 천천히 중국말로 맘마디라고 그럽니다. 이럴 때 중국말도 한번 해야 되겠어. 천천히 늦게 되는 애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 또 주의해야 돼. 사실 등산 갔을 때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다쳐요. 맞아요. 그건 왜 그냥 인생도 마찬가지야. 정상에 올라갈 때는 막 올라가. 마음이 해지다가 보면 불의에 타협도 하고 그러다 보면 좀 안 좋은 일에도 연유돼서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부러워했던 사람이 어느 날 은폐할지를 달고 나오든가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정상에 올랐다 내려갈 때 겸손을 하고 더 적어야 되는데 유명한 우리 고은 시인께서 유명한 짤막한 시 하나 쓰셨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을. 참 짧죠? 나 그 시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저런 분이 노벨 문학상 한번 타야 되는데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언제 봤다고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는 안 보여. 들풀 조그만 꽃 안 보여 시시한 거. 근데 내려갈 때 보여. 참 그 시 이렇게 보면서 등산하면 꼭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백두산 우리 영산이에요. 참 요새는 중국을 통해서도 갈 수 있어요. 돈 좀 모으셨다가 자녀 한번 백두산도 데려가 보시고. 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애국가에서 나오는 동해물과 백두산. 그 백두산에 가면 천지가 있어요. 저도 갔을 때가 하필이면 겨울이라 저걸 했지만 그래도 그 겨울에 눈을 헤치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냥 내려다. 그래서 아마 빠지도 않았는지도 모르겠어. 정말 중간에 좀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막 미끄러졌는데도 그래도 여러 거 갖고 갔어요. 근데 정말 가보고 나니까 진짜 정상에 이 맛이구나. 그래서 백두산 정말 천지도 한번 가보시고 또 우리 제주도에 왜 한라산 있죠. 네, 백록담 거기도 한번 가보시고. 그다음에 요새 지리산은 참 긴 산이에요. 지리산 종주는 중고등학교 정도 된 아들. 딸내미도 요새 괜찮아. 요새 딸들이 더 잘하더라. 막 경찰도 되고. 진짜 종주 한번 시켜보는 말 해요. 그 밤에 좀 힘들더라도 요새는 좀 장비도 좋아요. 그래서 그 밤새면서 갔더라고. 그땐 자기와의 싸움이야. 그래서 그런 그 종주도 좀 한번 시키고 그래서 등산이 그 참 좋다. 그다음에 불행했던 세월호 사건 났죠. 제가 이제 걸스카우트 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걸스카우트에서 그 강사 자격증을 따려면 수영을 해야 돼. 근데 불행하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마 그때 갔으면 여기 못 있겠지. 한강이에요. 제 고향이 그 옆에. 6학년 때 물에 빠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중앙대학교 오빠가 구해줘가지고 살았어. 근데 사람은 참 이상해. 한 번 그렇게 되면 그 나오고 싶지 않아. 그래서 수영을 못해서 이 강사를 못 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겨우겨우해서 그 강사 그것만 해가지고 지금도 잘 못해. 근데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는 수영도 해볼 만해요. 어렸을 때 가르쳐줘야 돼. 특히 수영은 본능적으로 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수영은 일종의 말해서 몸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또 필요해요.
그다음에 요새 밤길. 그래서 태권도 요새 이제 저것도 있죠. 또 유도랑 곤투도 요새 많더라고. 그런 호신용으로도 조금 이제 그런 운동. 하여튼 뭐 지가 좋다면 조금씩이라도 해서 그 자기 몸을 좀 보호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운동도 뭐 이거 말고도 얼마나 많겠어요. 탁구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골프. 제가 외국 가서 가장 부러웠던 건 골프야.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골프가 너무너무 이상하게 무슨 상류층 뭐 이런데 아니에요. 외국은 동네마다 다 있어요. 풀밭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좀 작은 홀수로 해서 골프도 좋은 아주 운동이에요. 노인들은 게이트볼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아마 동네 한 바퀴 돌아보세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공 집어넣어서 게이트볼이라고. 근데 그 골프도 괜찮아요. 사실은 골프는 넓은 데서 이렇게 바라보잖아. 그런 그 좋은 점이 있어요. 이 골프에.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그게 무슨 한정된 무슨 돈 많이 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일종의 운동으로. 그래서 우리 자녀가 또 테니스도 있죠. 그다음에 스트레스 했을 때 막 저기 두더지 막 두들겨 막 두들긴대. 볼링. 스트레스 최고지 뭐. 볼링은 또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요새 볼링이 많이 인구가 줄었대요. 왜냐하면 그 유지가 잘 안 되나 봐. 너무 그냥 좋은 데가 많아가지고 젊은이들이 안 오나 봐. 근데 저기 볼링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볼링. 그다음에 당구 아시죠?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구가 운동인지 몰라. 당구가 치매에도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 머리에 굉장히 좋아요. 근데 당구가 조금 이제 흡연이다 뭐다 또 이상하게 좀 약간 인식이 조금 영화랑 이런 데에서 그렇게 나와서 그랬죠. 근데 요새 많이 좋아졌어요. 일절 그런 그 실내 공기도 좋아졌고 또 분위기도 또 굉장히 깨끗해졌어. 그래서 당구도 괜찮아요. 당구도 그 치면은 머리가 좋아져. 그리고 또 몸도 그것도 집중 그런 것들에서 당구도 있고요. 하여튼 뭐 따져보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꼭 돈 많이 써 많이 드리고 막 그래서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낚시도 일종의 운동이에요. 옛날에 강태공에 고든 낚시 하세요? 낚시도 있겠는데 그건 취미에 이제 속하기도 하고. 그다음 바둑이 운동인 줄 아세요? 바둑도 운동에 속해 일종의 두뇌 운동. 두뇌 운동 속에 바둑도 외국이 지금 많이 적한데 요번에 AI 인공지능 때문에 바둑이 많이 떴죠. 바둑도 또 이제 운동 속에 속해.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딸이라면 그래도 기본으로 조금 이제 무용 같은 것도 좀 가르쳐 보고 싶고, 그다음에 아들은 예를 들면 축구 같은 거라든지 동네에서 요새는 운동장이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애가 뛰어놀게끔 시간을 줘야 되는데 불쌍해 불쌍해. 가방 들고 다녀. 어디 들고 다니지 아시지? 어디 가요 이거? 가방 들고 시장 가나? 네. 정말 우리 아이가 운동할 수 있는 정말 운동을 통해서 얻을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아이들은 무릎도 깨져야 돼. 그죠? 그래야 자기 몸도 소중한 줄도 알고. 그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배우냐면 정정당당. 게임. 그죠? 그다음에 운동 경기도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을 알고 오면 더 재밌다고 그랬죠? 운동 경기도 같이 관람하는 것도 좋아요. 가서 자기 편, 특히 이제 프로야구 있잖아. 근데 뭐 가족들이 같이 가서 막 소리도 지르면서 좋아하는 사람 막 박수도 쳐가. 그게 애한테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진짜 가족이 그때 막 진짜 한마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핑계를 대, 그지? 얼마나 갔을까? 지금부터라도 꼭 한번 정말 1년에 한 번이라도 경기 관람 같은 것도 좀 시켜보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정정당당을 배우고, 그다음에 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운동 경기는 상대에서 경기를 하면 지고 이기고가 갈라지는데 패자가 됐을 때 깨끗하게 승복하는 마음. 인생을 살다 보면 좀 억울한 것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자기가 펴서 이 자리에서 승복할 때는 승복할 줄 아는 애가 성공을 해요. 오기 갖고 세상을 못 살아가.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한 가지 운동 능력을 갖게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러한 운동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갖게 하는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많다. 단체 경기에서는 배려심도 배우고 양보심도 배우고 협동심도 배우고 또 규칙을 통해서 정정당당하다. 스포츠맨십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근데 우리나라 영어 너무 좋아해. 정정당당. 그다음에 이제 패자도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운동을 꼭 한 가지. 그래서 제가 제일 꿈꾸고 있는 건 뭐냐면 운동기구가 그다음에 철봉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손년적에 했던 그런 기구를 통했던 그 리듬 체조 같은 거. 그것도 우리 모든 아이들 하면 참 좋아요. 균형도 있고. 그다음에 공굴리기 있죠. 왜 큰 저기 그 이만한 공굴리기 그것도 굉장히 그 균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하여튼 뭐 종류가 정말 많지요. 근데 이제 기본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줄넘기를 이제 계속하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 우리 아이가 갖고 있던 성장의 그 키에서 적어도 몇 센치, 한 5cm 정도는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단 전제 조건, 꾸준히 계속. 하다 말면 안 되죠, 뭐. 진짜 꾸준히만 하면 키 커요. 농구도 큰 거 아시죠? 네, 농구도 이렇게 펄떡펄떡 뛰는 건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 안 드는 거, 줄넘기만은 그래도 꼭 좀 기초 체력을 갖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런 경기는 뭐 가정 형편에 따라서 뭐 좋은 거 시키고 또 지가 좋아하는 거 따라서 이렇게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녀 한 가지 운동 능력 갖게 하기를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바른 마음, 그죠? 몸도 건강하게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정말 중요한 배려심, 양보심, 협동심, 그다음에 끈기 이런 것을 우리가 갖게 하겠다. 그런 것을 한번 얘기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뭐랄까 우리 자녀의 건강 지도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아이하고 행복한 방학 계획 좀 세우시길 바랍니다. 엄마가 변해야 내 자녀가 행복하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뭘까요? 바른 자세예요. 이 자세에 따라서 오장육부가 달라져요. 건강지도가 딴 게 어려운 거 없어요. 바로 그렇게 우리 생활에서 하나하나를 어릴 때부터 애가 좀 습관화된다는 거야. 아침밥을 좀 먹여야 돼요. 그래도 아침밥을 꼭 먹이는 습관을 좀 길려주면 좋겠어요. 아침밥을 먹어야 공부할 때 배고프질 않으니까 생각이 안 나. 숨은 코로 쉬는 건데 숨을 가쁘게 쉬면 또 안 좋아. 그래서 자녀하고 한번 이렇게 깊은 심호흡하는 것도 참 좋아요. 이것도 건강에도 좋아요. 마음을 또 안정도 시켜주거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